여러분, 잠깐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재벌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시험하기 위해 혼수 상태인 척 연기를 했는데요. 그 결과 남편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과연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그리고 눈물도 나실 거예요. 우리 세대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산책하면서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5세 김진호 회장입니다. 중견 건설회사 대한종합건설을 운영하는 그는 30년 전 지금의 부인 은영 씨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은영 씨는 27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키 165cm의 단한 외모에 늘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여성이었죠. 김 회장은 당시 35살로 젊은 사업가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건설회사를 키워나가던 시절이었어요.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김 회장은 은영 씨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은영 씨의 무엇이 그를 그렇게 사로잡았을까요? 물론 미모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성품이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달리 김 회장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구나. 내 마음을 진짜로 봐주는구나. 김 회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의 열정적인 구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1994년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우리 세대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어요. 아파트 건설품을 타고 회사 규모가 10배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사가 커질수록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처음에는 김 회장이 너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은영 씨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김 회장이 퇴근하면 현관까지 마중 나왔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보 오늘 힘들었죠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줬는데 이제는 저녁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김 회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다 이런 거 아닌가. 처음 같은 설렘이 어디 계속 있겠어? 잠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김 회장에게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이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면 은영 씨가 갑자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년에 김 회장이 과로로 쓰러져서 일주일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은영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정성스럽게 간병했어요. 죽 끓여서 먹여주고 등을 주물러주고 밤새 옆에서 지켜주고 역시 내 아내야 내가 오해했구나. 김 회장은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하지만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은영 씨는 다시 예전의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김 회장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김 회장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일부러 몸이 아픈 척 연기를 해봤어요. 여보 갑자기 가슴이 아프네 숨이 잘 안 쉬어져. 그러자 은영 씨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 회장이 괜찮다. 좀 쉬면 나을 것 같다 하자. 은영 씨는 금세 시큰둥이 졌어요. 이 실험을 몇 번 더 해본 김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아플 때만 관심을 보여. 혹시
나보다 내 재산에 더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김 회장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김우승원의 이런 거 주마. 이런 거 요이도 30년 동안 자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사실은 돈 때문에 자신 겪어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회장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은영 씨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창밖에서 듣게 된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부럽다. 남편이 그렇게 돈을 잘 벌어주면 좋겠어. 그게 다가 아니야. 요즘 우리 남편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서 걱정이야. 그래도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상속받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들리면 어떡해. 김 회장은 이 대화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 아내도 결국 돈 때문이었어. 그날 밤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진심을 정확히 알아보기로 말이죠. 김 회장이 생각해낸 방법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진 척 연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진짜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연기를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김 회장은 20년 지기 친구인 이성호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학병원 응급의 악과 과장으로 김 회장과는 대학 동창이었어요. 성우야,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좀 이상한 부탁이긴 한데 김 회장은 이 원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어요. 진호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부부 사이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하지만 김 회장의 간절한 부탁을 끝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야. 자칫하면 부부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김 회장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회사 대신 이 원장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어요. 응급실 침대, 가짜 의료진, 심지어 가짜 구급차까지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은영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진우 씨의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니까 보호자분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전화를 받은 은영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은영 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안 돼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은영 씨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제발 빨리요. 택시 안에서 은영 씨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병원에 도착한 은영 씨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김 회장을 보자 마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영 씨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극적이었거든요. 혹시 연기하는 건 아닐까? 누가 보고 있을까봐 슬픈 척 하는 걸 거야. 하지만 은영 씨의 눈물은 진짜였어요. 김 회장의 손을 꼭 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제발 깨어나줘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이 원장이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부인,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이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영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깐 이 부분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김 회장은 은영 씨의 반응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연기구나. 처음에는 충격받은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나올 거야.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은영 씨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부인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부인까지 쓰러져요. 하지만 은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제발 여기 있게 해주세요.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은영 씨는 정말로 김 회장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딱딱한 보호자 의자에 앉아서 밤새 김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은영 씨가 혼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 정말 미안해요. 요즘 제가 너무 차갑게 그렸죠. 김 회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갱년기도 왔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김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영 씨는 계속 말했어요. 결혼 30년 동안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제발 깨어나요. 이번엔 제가 당신을 더 사랑해 드릴게요. 이때부터 김 회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여전히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지만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렇게 하면 언니까지 쓰러져 병원에서 돌봐줄 텐데 집에 가서 좀 쉬어. 안 돼, 남편이 깨어날 때 내가 옆에 없으면 어떻게 절대 떠날 수 없어. 김 회장은 이런 은영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도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 본색이 나올 거야. 지금은 충격받아서 그런 거고, 셋째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영 씨가 갑자기 김 회장의 비서 차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차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아, 사모님? 회장님, 어떠세요? 아직 의식이 없네요. 그런데 부장님 회사 일은 괜찮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동안 제가 책임져야죠.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겠어요. 김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회사 일에 전혀 관심 없던 은영 씨가 이런 말을 하다니. 부장님, 남편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공부해서 대신할게요. 김 회장은 이제 정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연기일까? 아니면 정말 진심일까? 제 날부터 은영 씨는 정말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병원에서 김 회장을 돌보고 오후에는 회사에 가서 업무를 파악했어요. 차 부장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모님이 회사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은영 씨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건설 현장도 직접 가보고 계약서도 꼼꼼히 읽어보고 직원들과 회의도 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걱정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30년 동안 남편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이제라도 알아야 해요. 직원들은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정말 부부의 사랑이 대단하네요. 평소에 회사 일에 관심도 없으셨는데 이렇게 발로 뛰시는 걸 보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 회장은 이 모든 걸 들으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내 아내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다섯째 날 저녁, 은영 씨는 회사에서 돌아와 김 회장 곁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현장에 다녀왔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30년 동안 저는 당신의 고생을 몰라줬어요. 정말 미안해요.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영 씨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여보, 제발 일어나줘요. 이제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날 밤 김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영 씨가 힘들어서 깜빡 잠이 든 사이 김 회장은 조용히 눈을 떴어요. 인영 씨의 잠든 얼굴을 보니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5일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자신을 돌봐준 거죠. 김 회장은 은영 씨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여보, 은영 씨는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여보, 깨어났어요? 정말 깨어난 거죠. 김 회장은 은영 씨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미안하긴 왜요? 당연한 거죠.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차갑게 그렸죠.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김 회장은 끝까지 자신이 연기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다짐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 회장과 은영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김 회장은 회사 일을 줄이고 은영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은영 씨는 계속해서 회사 일을 돕고 있고 이제는 부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당신 혼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이제 함께 해결해요. 김 회장은 그때 은영 씨의 친구들과 나는 대화도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은영 씨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남편이 나이도 들고 건강도 안 좋아서 걱정이야.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김 회장이 듣기로는 나중에 상속받으면 이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상속받을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있던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해 덕분에 두 사람은 더욱 끈끈해졌어요. 김 회장은 이제 확신합니다. 내 아내는 정말 로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3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 은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이제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겠어. 지금 두 사람은 신혼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함께 가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은영 씨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을 때 김 회장은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의심하기 전에 먼저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 회장이 처음부터 은영 씨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은영 씨의 차가운 태도에는 갱년기라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셋째,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점이에요. 은영 씨는 평소에 말로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목숨을 걸고 남편을 돌봤잖아요. 넷째, 나이가 들어도 부부는 계속 배워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30년을 살았어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직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위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교훈도 있어요. 이 가짜 사고 사건이 없었다면 김 회장 부부는 계속 서먹서먹하게 지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겼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옛날 방식이지만 효과적인 해결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헤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르죠. 한번 정한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만의 아름다운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 회장 부부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우리 모두 배워볼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배우자와 소원한 관계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사랑이 식은 걸까요? 아니면 서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보,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서먹해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봐도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김 회장처럼 가짜 혼수 상태의 연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하고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냥 솔직한 대화가 최고예요. 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잘못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혹시 부모님이 잔소리가 많다고 귀찮아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김 회장 부부의 이야기처럼 부모님의 마음도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안부 전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아빠,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족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에이코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미리 챙겨드리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벌 남편 김진호 회장이 아내 은영 씨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혼수 상태 연기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은영 씨는 5일 동안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스럽게 간병했어요. 회사 일도 직접 나서서 도맡아 했고요. 연명은 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사랑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세월이 오르면서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더욱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회사 일도 함께하고 서로를 더욱 아끼며 지내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댓글로 소감을 꼭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혹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우리 세대의 이야기, 인생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서로 사랑한다는 말도 꼭 해주세요. 김 회장 부부처럼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요.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작은 표현 하나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이 연기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솔직한 마음 표현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